예, 인간은 세상에 그저 살아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끊임없이 변화해가며 향상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인간 아니라 모든 생물도 그저 세상에 존재한다 해서 그냥 사는 걸로는 안 되고 끊임없이 향상해가며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거꾸로죠. 변화해가며 향상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해서 그렇게 해서 항상 발전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야 그래도 현상 유지만 되고 그것이 미흡하면 오히려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해서 퇴보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생물도 마찬가지. 뭐 돌아다니고 바삐 먹이를 쫓아다니는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도 계속 자라가 하늘을 향해 자라고 동물 중에 이렇게 뭐 우릉쟁이, 멍게, 뭐 이런 상어 이런 식으로 그냥 땅바닥에 붙어 사는 동물 그런 거라도 계속해서 먹이를 먹고 생장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단지 그 먹이를 구하는 거 이외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데 그 향상을 위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절대 성장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면벽 수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돌을 닦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 향상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죠. 그런데 인간 사회 모든 사람이 그런 이제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조선시대, 신라시대 나라의 이상이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되는 군자복, 예? 그 군자,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되는 군자복. 이런 정도만 돼도 물론 이게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 아니 여태까지 인간주의 사회의 모든 나라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이 전부 군자와 같이 이렇게가 되어 이렇게 영적 향상을 추구하고 도를 닦는 그런 나라가 있었느냐? 글쎄, 가장 선택받은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전반에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여 인간의 절대적 성장, 그러니까 돌을 닦아가지고 스스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예? 스스로 도 닦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죠. 도 닦을 때 누구는 어느 정도 됐는데 누가 내가 도 닦는데 누가 더 이겼다, 졌다, 뭐 승부를 겨루고 그러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절대적 성장입니다. 도 닦는 것은. 근데 그 절대적 성장이 벽에 부딪히면은 신이 인간의 무엇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리느냐. 그러면 신은 부득이 전쟁이라는 상대적 성장의 방법을 택하여 새로이 나아갈 바를 인도한다.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여러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여러 이제 종족들이 있죠. 종족과 집단들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제가 많이 인용했던 중국에서의 그런 이제 그 지역에서 이게 중화 문명 이 지역이 이제 오랜 풍요에 그러니까 타성에 졌다 보니까 상당히 부패하고 단적인 예가 이제 송나라 같은 때그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임금이 그냥 뭐 특산품을 뭐 여기까지 이사 오라고 뭐 무슨 진귀한 돌 이따만한 거를 그냥 여기 개봉부까지 옮겨오라 뭐 별의별 명령을 다 내리죠. 어쨌든 물자가 풍부하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그 싸우고 막 이기고 막 그런 이제 투쟁을 할 여지가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남자가 그 남자답지 못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여자를 지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자를 더 여자답게 하는 거죠. 여자답게 답다 남자답다가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뭐 그 남자가 더 활동력이 좋고 또 그러면 그 남자답지만은 그 여자가 근데 활동력이 적다고 해서 여자다운 건 아니지. 여자는 더 아름답고 다른 뭐 장점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의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심층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전족이라는 거가 생겨가지고 여자가 더 활동적이지 못하게 하고 남성을 위해서 좀 더 이제 비활동적이고 좀 그런 존재로 상대적으로 여자를 낮췄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모든 사회의 역동성 같은 것이 점차 줄어들고 그럴 때 이제 금나라 그다음에 나중엔 원나라 이런 쪽은 북방에서 거칠게 단련해왔던 자들이 와서 점령해서 나라가 무너지죠.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여기는 각성을 하고 새로이 그렇게 해서 새로 해체를 하고 이쪽은 새로운 또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신은 이렇게 부득이 이 어떤 송나라 이 고도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허락하지 않고 그걸 유지 못하고 이제 자꾸 나태해지니까 이렇게 야만 문화로 돌리는 그걸 조치를 취했죠. 뒤에 명나라가 다시 생겼지만은 명나라는 여러모로 물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제 어떤 축적에 따른 경제 발전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건국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송나라보다 뒤떨어진 나라죠. 이제 그 개국 공신들을 모두 이렇게 대부분 처형했다든가 뭐 웬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여러 가지로 명나라는 잔인한 야만족 비슷한 그러한 건국을 거쳤으니까 역시 이제 한물간 이제 나라이죠. 무슨 한족의 나라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한물간 문화적으로 이미 후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부득이 전쟁이라는 상대적 성장을 방법을 택하여 새로이 나아갈 바를 인도하게 된다. 이 말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유도가 되죠. 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와 이웃 모든 인류 공동체가 함께 참다운 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든 이 나라든 현대에 있어서는 뭐 이 나라와 여기는 붉게 칠해줘야죠. 이 나라든 이 나라들이 전부 공통의 인류 공통의 도를 구한다면은 서로 싸우고 대립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참다운 도를 구하면은 전부 다 평화가 되고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에 1, 2차 세계대전도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참다운 도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라는 상대적인 방법으로 어느 쪽이 그러니까 더 나은가를 이제 지구상의 그 테스트로 이제 상대적으로 체크해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게 스포츠도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절대적인 이제 그걸로 사실 체조 무슨 그 피겨 이런 것들은 사실 절대 평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자기가 이겼다고 뭐 물론 상대방이 못했다고 해서 속으로 좋아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건 절대적으로 자기의 향상을 하는 스포츠죠. 반면에 이제 그런 절대 평가가 어려운 스포츠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 야구를 비롯해요. 이렇게 승부로서 이제 그냥 상대적인 어느 정도 성장했나 어느 정도 나아갔나 이걸로 테스트하는 그러한 스포츠가 있죠. 이 마찬가지로 인류사도 이제 절대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향상의 방향을 나아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쪽을 겨루게 해가지고 이쪽 더 부패하고 정신 상태가 희미한 그런 쪽을 도태시키고 정신 상태가 강한 쪽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느 이 양쪽 이제 집단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이긴 쪽이 더 지상에 더 번영하게 되죠. 이긴 쪽이 지상에 번영하게 됩니다. 지상에 번영한다는 건 그 종족 그 부류의 영혼들이 지구상에 더 번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더 번성하고 이기게 되는 쪽은 어떻게 하냐면 더 어떤 게 이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놓냐면은 이게 각각의 영혼적인 부류라고 생각할 때 이 속에 속한 부류들, 쪽에 속한 부류들 각각 개개인에 속한 영혼들이 나 개인이야? 그냥
이번 생은 그냥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 다음번에 내 이 공로로 다시 하겠다. 삶 등을 하겠다. 내 이번 생은 그래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 이것에 집착을 덜하는 이 부류 집단이 승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용감하게 싸우는 예, 그 군사들이 많은 곳, 예? 용사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이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애국심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의 의미를 찾아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됐죠. 이것은 인간 영혼 성장 환경의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가치이다. 이것은 앞장에 얘기한 걸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진보는 지구상 인류 사회의 생성 원리에서 더 나아가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념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애국심은 이제 보수적인 가치이지만 각각의 집단들이 다 있음으로 해서 그 집단의 영혼 성장 과목이 지구상에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은 용감히 싸워가지고 그거는 이제 되게 보수적인 가치죠. 용감히 싸워서 자기 민족 공동체를 지키게 하자. 이것이 보수적이죠. 근데 진보라고 하면은 지구상 인류 사회의 생성 원리에서 더 나아가 인류 사회들이 이렇게 그런 이제 각각의 부류들이 이렇게 살도록 생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라고 하면 순수한 진보라고 하면 벌써 민족주의니 뭐 그 자기 그 부류들이 더 세상에서 번성하고 자기 부류의 영혼 성장 환경이 지상에서 오래 유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크게 그거는 두 번째 가치, 세 번째 이 가치를 두는 게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의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국심에 말미암은 행위들이 국가 간의 증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애국심에 말미암은 행위들이 국가 간의 증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근래의 이제 이런 이제 6.25와 이거의 증오 그리고 요새는 그것보다는 또 일본과의 그거를 증오를 또 많이 이제 예? 그렇기도 하죠. 증오. 이 북과 남의 증오. 이것도 사실 뭐 아무리 같은 민족 먼저 해도 이 공동체는 다 별개입니다. 지금은 다. 그러니까 이 집단과 우리 이 집단이 이쪽과의 증오, 이쪽과의 증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가치,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안간힘, 그 싸움 그런 거에서 지켜지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목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이 개인의 현생의 삶 자체는 오히려 중요시하지 않고 큰 목적을 위하여 바칠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쪽이 이기니까 더 용감하고 이게 적을 무찌르는 쉽게 말해서 그런 쪽이 이기니까 더 그럴수록 또 증오를 가져야 당연히 또 그게 가능하죠. 내가 죽더라도 저쪽을 죽여 물질러야 한다. 그런 정도의 생각 같은 걸 가져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증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이제 북쪽하고 그랬 왔었고 근래에는 또 일본하고 그거를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의 제가 이제 송나라 때 제가 이거에 관한 글도 썼습니다만 이 여류 시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송나라 때의 시인이지만은 정확히 말해서는 사인 그러니까 그 자유시 시라기보다 시는 이 정형시를 자유시를 쓰는 그런 이제 그 요새 말로 시인이었죠 여류시인 그런 이 청조의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나온 바로 이제 북송에 있었다가 금나라에 의해서 남쪽으로 퇴퇴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쪽에 살면서 또 엄청나게 이쪽 사람을 증오하죠. 이 사람들 때문에 행복을 이게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 이 북쪽의 중국의 북쪽과 남쪽의 증오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합 상태
상태이죠. 이런 그러니까 인간 애국심에 말미암은 행위들이 국가 간의 증오를 일으키는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보가 할 일입니다. 민족 및 국가 간의 원하는 세대가 지나가면 무의미한 것이다. 이 말은 왜냐하면 세대라는 건가 지나갔던 세대라고 하면 보통 그래도 20, 30년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앞서 여기 살던 사람들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럴 때 같은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먼저 이렇게 엄청나게 피 튀기게 싸웠다가도 이 사람들이 한 세월이 지나서 아무리 증오해서 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데 반드시 여기서 그러니까 살던 사람들이 여기 다시 태어나고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 다시 태어나고 그게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어떤 각각 개개의 영혼들 그 혼원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새로이 배워야 할 곳. 물론 이제 이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뭔가 미완된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공동체에서. 하지만 상당수는 또 이제 바꾸기도 하고 뭐 아예 딴 데에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죽박죽. 그러니까 한 세대 그 일이 일으킨 사람들끼리가 살아있는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걸 상기해야 되지만은 이미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는 건 물론 이 역사상에 이것은 다 잊어버리는 건 없고 다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그 역사상으로는 다 뭐 그건 다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자꾸 거론하는 거 자기가 기억하면 되는 거지 자기 역사 내 역사에 그걸 자꾸 그냥 들먹이고 그럴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특정 민족을 증오하면 그 민족의 입장도 되어보라고 그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거기서 말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저기 자기가 그 원하던 가장 증오하는 집단 그쪽이 있으면은 그쪽 왜냐하면 자기가 결여된 것이 그것이거든요. 누구 상대방 어느 민족이라든지 어느 집단적인 미국이라면 이제 인종별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종 간의 증오가 심할 수가 있죠. 또 개개인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물론 많지만은 우리도 이제 경상도 전라도 뭐 그건 아주 뭐 희미한 경계지만은 그런 거식으로 이게 일본 같은 걸 특히 또 증오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본 사람의 입장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그냥 엄청나게 증오하는 거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한번 그 민족의 입장도 되어보라고 한번 그럴 수가 있죠. 예. 물론 이제 그렇다면 거기 얘도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얘도 그러니까 독일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을 아주 증오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 히틀러의 얘기처럼 그래서 유대인을 아주 증오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는데 병사로서 그 이후의 생을 유대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물론 근데 자기가 그럼 부자를 증오하면 부자로 태어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난 잘난 사람들 많이 증오해야겠네. 이렇게도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이제 단순한 논리는 물론 아니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결여된 왜 무엇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편협되게 어느 특정 집단을 증오하게 되었냐. 그래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한 삶의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전생에 증오하던 민족으로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난 영혼은 사실은 전생에 자기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 민족이 후손이 되어 자꾸만 과거사의 사과 요구를 받는다. 그런 수가 있죠. 이것이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전생에 증오하며 그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가해 민족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영혼이 완전을 향해 성장하는 과정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다음인가? 네.
좀몇 단원 후에 히틀러 유대인 학살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는 히틀러 유대인 하지 말고 이게 근데 요 가해의 피해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별로 정치적으로 몰리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고, 히틀러와 유대인은 이제 세계적으로 공인된 가해와 피해니까 독일과 유대인. 네. 근데 만약 유대인은 지금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독일에는 증오하지 않죠. 예? 그냥 잊지 말자 그렇게만 하지. 왜냐하면 되게 자꾸 독일한테 들볶거나 그러진 않죠. 그게 오히려 그들이 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이 증오한다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를 흑살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어떤 입장을 조금 겪었던 사람이죠. 이제 적어도 근래 사람이라면 살아남았다면 자기 뭐 할아버지나 뭐 누구 친척이 한번 흑살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증오를 합니다. 증오를 하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일로 이쪽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이쪽으로 태어나는데 여기서 자꾸 또 과거사를 사과하라고 요구를 받죠. 여기 후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실제로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과 요구를 자꾸 받고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억울하죠, 상당히. 예? 억울하죠. 자기는 전생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 후손, 그러니까 자기가 증오했기 때문에 가해자 후손에 태어나서 그 억울하게 피해자로서의 가해자로서 자꾸 반성하라, 저기 사과하라 그런 말을 받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자기가 전생에 증오하면서 이쪽을 증오하면서 그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뭐 독일인도 뭐 다 그랬겠어요. 뭐 어떤 한 히틀러는 한 체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지. 이 사람들이 전부 악해서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 전부 싸잡아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독일은 입장이 돼 보면 그때 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나? 네. 꼭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구나. 뭐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가해민족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영혼이 완전히 향해 성장하는 과정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약간 우습고 불합리한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